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암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비하여 암 자체에 대한 공포나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 만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보험 계약 후 해당 질병이 발병하면 암보험 진단비 등의 지급에 신경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의 설명만을 의존하여 권유받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그러한 보험 가입 이후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사유를 겪고 나서야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겪어 그와 관련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 질환과 관련해서도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 분쟁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암 환자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일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갑상선 유도암으로 분류되며 전 절제술과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곽청술 등의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고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아 간혹 착한 암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전이 등이 아주 빈번한 부위의 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배경은 진단기술의 발달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초음파 검사나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등 간편한 진단 검사만으로도 발견하기 쉬운 만큼 초기에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되어 그만큼 생명의 치명률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악성 신생물의 일종이기에 근처에 위치한 임파선으로 침범이 자주 관찰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폐나 뼈 등으로 원격 전이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여성에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통계되고 있는 만큼 갑상선암만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암의 치명률이나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일반암과 소외암 등으로 구분을 해두고 지급할 암보험금의 보상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암 보험금이 5천만 원이면 보통의 예로 소외암 보험금은 500만 원에 해당하여 10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건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 및 증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갑상선암에 진단되어 그들이 가입한 보험에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다 보니 갑상선암을 별도의 소외암 내지 유사암 등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2007년 이전의 과거 보험회사에서는 소위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개정하며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의 일부 치명률이 낮은 암에 대해 소외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소외암 진단비는 일반암만큼 넉넉한 가입 금액을 승인하지 않아 그 가입 금액의 차이가 5배에서 10배 정도 나게 됩니다. 문제는 2011년 이후에 판매된 보험 상품들에서 시작됩니다. 전이된 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일반암과 소외암을 구분하여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2차 암에 대해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C73 코드는 갑상선암입니다. 아시다시피 갑상선암은 소외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만으로 청구한다면 억울할 것도 없이 일반암 기준이 아닌 소외암 진단비를 보상받는 것이 그 이치에 맞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73 갑상선암 진단이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C77 임파선의 2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께서는 임파선 전이에 대해서 일반암 보험금으로 청구하자 약관상 일반암으로 분류된 C77 코드임에도 원발암 및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소외암 진단비만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바꾸었고 보험 소비자는 그 변경된 상품에 가입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보험 소비자와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C73과 C77 임파선 전이 보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되지 않으니 가볍게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점을 먼저 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 이를테면 최근 치료받은 내용이나 1년차 운전 여부 등 질문에 대해 성실히 고지 및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여 보험 가입자 측에 아주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자 측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보험회사는 상대적 약자에 위치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시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 의무의 핵심입니다. 보험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보험 약관 속 모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갑상선암 C73과 C77 임파선 전이의 일반암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위의 원발암 보상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은 소비자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와 실제 판례에서도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보험
계약자 측에 있기에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 등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만일 입증이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일부 책임을 해당 설계사에게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 설계사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선례들이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임파선 전이 일반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결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과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 C73, C77 부분은 환자분께서 가입한 보험 상품 보험 기간에 따라 처리 유무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의 상담 폼을 이용해주세요.